수지 맞은 우리 66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진수지는 최선영이 친엄마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지만 엄마를 찾은 기쁨보다는 최선영이 자신을 속여왔다는 배신감이 밀려와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선영에게 줄 선물을 놓고 나가려다가 최선영의 방에서 엄마를 잊어버리겠다고 자신이 버린 물건들이 발견이 되자 진수지는 최선영을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결국 27년 전 생일날 자신을 버리고 간 친엄마가 최선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괴로워하였는데요. 최선영은 절대 진수지를 버린 것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놓친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진수지는 갑작스럽게 마주한 진실 앞에서 최선영의 모든 말이 변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천하에 똑 부러지는 진수지도 엄마 얘기만 나오면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했던 진수지는 최선영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싫고 수경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듣기가 싫어서 최선영에게 설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방을 뛰쳐나가 버렸고 채우리는 진수지를 따라 나갔습니다. 채우리 역시 진수지와 최선영의 관계를 강우창으로부터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진수지는 엄마가 자신을 27년간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자신을 데려가 키울 수 없을 만큼 불행하게 살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라며 엄마를 이해해 보려 했는데 엄마는 정겨운 가족들과 잘 살고 있었고 더구나 자신이 딸이라는 것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끼자 채우리는 과거에 최선영이 큰 사고를 겪어서 혼수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면서 진수지가 최선영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하였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이 해마다 진수지의 생일 때마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아 왔는데 최선영이 일부러 딸을 외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등을 지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수지가 어서 진정이 되고 최선영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만을 바랬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가 남기고 간 선물과 편지를 보며 진수지가 최선영을 엄마처럼 편안하게 생각해 왔다는 것을 알고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찾은 수경이를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진수지에게 자신이 그동안 진수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유를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물건들을 전하였습니다. 진수지는 자신의 생일에 찾아온 진장수를 보고 최선영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에 더욱 화가 났는데 자신에게 잘해주고 복직을 위해 애써준 이유가 27년간 못해준 엄마 노릇을 뒤늦게 메꾸느라 그랬던 걸로만 보였고 채우리를 사랑해서 최선영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던 자신의 마음을 최선영이 가지고 논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을 본 후에 고백을 하려 했다고 말했지만 진수지에게는 최선영이 그냥 공치사하는 것으로만 여겨졌고 27년간 엄마를 기다리는 자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엄마라면 1분 1초도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수지는 진장수를 찾아가서 최선영의 존재를 알고 있었냐고 따졌고 가족들 모두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에 분노하였는데 진장수는 진수지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지만 장윤자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진나영이 이미 집으로 들어온 상황에 진수지가 마당집에서 나온다는 말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진나영은 진수지에게 자신이 나갈 것이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였고 동영상의 폭로를 적당한 선에서 멈추어 주어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는 진수지가 해들병원에 복귀하면 잡아먹을 것처럼 눈에 힘을 주던 진나영이 웬일로 복직과 친엄마를 찾은 것을 축하해 주다니 한현성과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마에 써붙여 놓은 것 같은 진나영의 축하가 가식적으로만 느껴져 진수지는 다시는 서로 엮이지 말자고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과 다시 시작하여 곧 결혼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없는데 진수지랑 볼 일이 뭐가 있겠냐며 자신하고 있었는데요. 한진태는 한현성이 진나영과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히자 계획적으로 접근한 진나영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며 진나영이 아이를 낳은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한현성과 친자 관계인 것이 확실시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다면서 한현성의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한진태는 이미 오래전에 김마리의 첫째 아들인 한현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힘들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친자식인 한현성이 자신처럼 남의 자식을 키우는 일은 겪지 않기를 바래서 반대를 한 것이었는데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모든 것이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한현성의 아이를 가진 것만은 사실이기에 진나영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진태가 뜬금없이 김마리의 과거를 들추는 말을 하자
한현우가 사라진 것이 한진태가 꾸민 일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최선영은 진수지가 상처를 받아서 병원 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채우리는 진수지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는 모습에 안심을 하였고 마당집 식구들도 진수지와 채우리 사이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진수지는 반차를 내어 마당집에 들러 짐을 모두 챙겨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은 진장수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얼굴도 보기 싫은 진나영이 집에 와 있으니 진수지에게 막상 마음 편히 갈 곳은 없는 셈이었는데요. 진수지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최선영은 정신이 아득해져 오는 것을 느꼈고 채우리는 진수지를 찾아 헤매다가 진수지가 횡단보도에서 넋을 놓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가가려는 순간 진수지는 보행 신호가 끝난 줄도 모르고 횡단보도에 들어섰고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67화에서 채우리는 진수지를 구하기 위해 전력 질주로 달리는데요. 채우리는 진수지를 황급히 보도로 밀쳐버리고 자신이 대신 오토바이에 치이게 되고 오토바이는 뺑소니를 치고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사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진수지가 정신을 차리고 채우리를 보니 채우리는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진수지는 채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최 선생님 정신 차려봐요 하며 울부짖습니다. 채우리는 긴급히 해들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연락을 하여 채우리의 상황을 전하였고 마당집을 나간 진수지가 전화를 하자 최선영은 진수지가 자신의 해명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나 보다 하고 기뻐하려던 순간 진수지는 어머니 최 선생님 지금 수술실에 있어요. 얼른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며 울먹이는 목소리에 최선영은 주저앉고 맙니다. 강우창은 진수지의 전화를 대신 받아서 병원 위치를 묻고 강정수는 우리가 갑자기 수술실에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며 놀라는데 채우리가 의식불명이 되어 수술 중이라는 소문은 병원 내에 급속하게 퍼졌고 한진태와 한현성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최선영은 수술실 앞에서 진수지와 마주치는데 우리가 왜 수술실에 들어간 거야? 아까 집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며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진수지에게 물었고 진수지는 저 때문이에요. 횡단보도에서 저를 구하려다가 최 선생님이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다치신 거예요. 제가 신호를 제대로 보기만 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최선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진수지를 안으며 아니야 수경이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우리 수술 잘 견디고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 수경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 하며 진수지를 달래주었고 강정수는 그럼 우리 저놈이 엄마 속 한번 썩이는 일없는 1등 효자인 거는 하느님도 알고 부처님도 다 아는디 이깟 일로 지 엄마 눈물 빼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구만 하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한진태는 최선영을 찾아와서 선영씨 무엇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채우리 선생 살리겠습니다. 최선영은 원장님 저는 원장님 믿어요. 27년 전 저를 수술해주시고 안캐시켜주신 것처럼 제 아들도 꼭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그때의 일도 보답을 다 못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네요. 한진태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영씨는 이미 저한테 보답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선영씨가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주셔서 제가 아직까지도 해들병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선영씨가 잘 키우신 최 선생 또한 우리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의사니 제가 보답해드려야죠. 한진태와 함께 온 한현성은 진수지에게 수지야 괜찮니? 너한테 왜 자꾸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제는 내가 널 지켜줄 수도 없는데 널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한현성의 말에 진수지는 나 신경 쓰지 말아요. 선배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우린 이제 나눌 얘기가 없는 사이예요. 하며 차갑게 대합니다. 채우리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나와서 수술 경과를 알려주는데 채우리는 현재 심각한 뇌손상을 입어서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최근 수년간의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의 말에 최선영은 기절을 하고 진수지 역시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채우리는 오랜 시간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한진태는 쓰러진 최선영을 특실에 입원시켜 안정을 취하게 합니다. 강정순과 강우창은 식당을 당분간 휴업하기로 하고
아라의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교대로 병원에 들르는데 채두리는 진도영에게 엄마가 편찮으셔서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진장수는 진수지가 곧 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자 전화를 해보는데요. 진수지는 최선영이 입원해 있어서 당분간 간호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진장수는 최선영이 어디가 아파서 입원한 것이냐며 위치를 물었고 장윤자는 아직도 최선영에게 남편 노릇을 하려는 진장수가 못마땅하기만 합니다. 진수지의 전화를 받고 나가려는 진장수를 붙들고 장윤자는 당신 설마 수지에게 지 엄마가 왜 저를 못 찾았는지 다 풀어버릴 건 아니지? 당신 그러기만 해봐. 우리 나영이 결혼식 때 당신 설 자리 없게 해줄 거니까. 수지한테 허튼 소리 하면 나 혀 깨물고 콱 죽어버릴 거야. 그러자 진장수는 내내 제발 그 혀 좀 깨물어서 짧게 만들면 좋겠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진장수는 해들병원으로 가서 최선영과 진수지를 만나는데요. 한현성을 로비에서 만나 최선영의 아들 채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온 진장수는 최선영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할까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진장수는 잠들어 있는 최선영을 보며 이봐 수경엄마,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그땐 정신이 돌았었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 풍비박산나고 우리 수경이 당신한테 원망만 쌓이게 한 거 다 내 잘못인 거 알아. 나영엄마 탓할 거 하나 없지 뭐. 그때는 나영엄마한테 뭐가 씌었는지 거짓말을 고지콧대로 믿은 내가 병신이었어.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당신이 수경이 버리고 갔다고 내가 당신만 의심하고 내가 정말 못난 놈이야. 수경엄마, 애들 봐서라도 기운 차려야지. 이러고 누워있으면 어떡해. 진수지는 진장수의 혼잣말을 다 엿듣게 되고 아버지 방금 하신 말들 무슨 뜻이에요? 하며 장윤자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건지 솔직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진장수는 진수지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는데 장윤자의 거짓말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되고 최선영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장윤자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진수지는 장윤자를 찾아가 당신이 나와 엄마를 갈라놓았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친딸이 아니라고 함부로 하신 거예요? 나는 나영이가 친동생이 아니었어도 한 번도 내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왜 멀쩡한 우리 가정에 끼어들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냐고요. 장윤자는 어머 얘 좀 봐라. 너 말이 좀 그렇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네 아버지가 바람둥이라 그런 걸 지금 누굴 탓하는 거니? 그리고 도영이 가졌을 때 제일 좋아한 건 네 할머니였어. 이제 와서 나만 죄인 취급하는데 이놈의 집구석 정말 웃겨. 다들 하나같이 잘났어. 진수지는 장윤자와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나와버렸고 마당집으로 가서 최선영이 보라고 건네준 물건들을 다시 열어봅니다. 종이가방 안에는 최선영이 과거에 사고를 당해 입원해 있을 때부터 쓴 일기장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최선영이 수경이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절절하게 쓰여 있었고 일기장의 끝에는 최근에 쓴 것도 있었는데 진수지가 수경이란 것을 알고 이 사실을 말할까 갈등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비로소 최선영의 진심을 알게 된 진수지는 해들병원으로 와서 최선영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는데요. 최선영은 눈빛만으로도 진수지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서 눈물을 글썽입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요. 채우리가 기억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려 직접 채우리의 수술을 맡기로 합니다. 김마리는 유능한 의사들이 많은데 굳이 당신이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최선영이란 여자의 일에 그만 호들갑 떨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채우리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최선영과 진수지는 수술을 잘 이겨낸 채우리가 대견하기만 한데요. 최근 수년간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우리는 진수지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의사로부터 채우리의 상태를 들어서 각오는 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채우리를 보니 목이 막혀 진수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요. 최선영은 수경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기억 내가 다 찾아놓을게 라고 위로를 합니다. 한진태는 채우리의 병실을 자주 들러서 채우리의 회복 상태를 살펴보는데요. 김마리는 한진태가 최선영과 너무 자주 만나는 것이 신경이 쓰여서 채우리의 병실을 찾아갑니다. 최선영은 김마리가 병문안을 온 줄 알고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마리는 채우리 선생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다며 빈말이라도 최선영을 위로합니다. 마침 최선영에게 강정순의 전화가 왔고 진수지는 채우리를 일으켜 앉혀주려고 하는데요. 김마리는 진수지를 도와주려다가 채우리의 발등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채우리의 발등에는 무언가에 대어서 피부가 일그러진 자욱이 선명히 있었는데 그 모양은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가 어릴 때 다친 흔적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김마리는 당황하여 병실을 뛰쳐나왔고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리는데요. 한현우는 김마리의 첫째 아들로 한진태의 자식은 아니었고 김마리가 사랑하는 첫사랑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첫사랑과 결혼을 하지 못한 김마리는 한현우를 임신한 줄도 모르고 한진태와 결혼을 하였고 첫사랑을 잊지 못한 김마리가 낳은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던 한진태는 둘째인 한현성과 점점 차별하며 키웠습니다. 김마리가 있을 때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었지만 김마리가 없을 때는 한현우가 보기가 싫었던 한진태는 한현우의 얼굴에서 김마리의 첫사랑의 얼굴이 겹쳐 보여 실수로 한현우의 발등에 뜨거운 차를 쏟았고 한현우는 심한 열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실수였다고 설명을 했지만 김마리는 한진태가 무슨 비밀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한현우가 놀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자 아들이 사라진 원인을 알아내지 못한 채 그 아들을 찾기 위해 한진태와 이혼을 하지 못하고 평생 같이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채우리가 자신의 아들의 발등에 있던 화상 흔적과 같은 것이 있으니 혼란스러운 김마리는 혹시나 하여 채우리와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고 결과는 채우리가 김마리의 자식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김마리는 채우리가 최선영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최선영에게 입양 취소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강정수는 해들병원으로 찾아와 최선영에게 너 이것이 멋이냐? 누가 우리를 내놓으라고 소송장을 보냈어. 어떤 썩을 년이 지 자식 간수 안 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최선영은 소송장을 자세히 보니 김마리가 보낸 것이었고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몰라 한진태를 찾아갑니다. 최선영은 왜 제 앞으로 이런 게 왔는지 원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하며 화를 내었고 한진태는 채우리가 김마리의 자식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김마리가 자신도 모르게 친자를 찾겠다고 소송을 한 것에 어이가 없어 김마리에게 채우리 선생이 어딜 봐서 당신 아들이란 거요? 하며 물었고 김마리는 당신 기억 안 나요? 당신이 현우 발등에 뜨거운 차를 쏟았던 거. 채우리 선생 발등에 똑같은 자국이 있어요. 그러자 한진태는 아니 이 사람이 그걸 증거라고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요? 한진태의 말에 김마리는 내가 설마 그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겠어요? 나 채우리 선생과 유전자 검사했어요. 최 선생이 내 아들 현우가 맞다고요. 하며 소리를 치는데 밖에서 김마리의 고성을 들은 한현성은 채우리가 김마리의 아들이란 것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 기억을 다 잃어버린 채우리는 한현성과 마주해도 한현성이 누군지 몰라 웃음을 지으며 대하는데 최 선생이 내 형이었다니 한현성은 자신과 악연에 놓인 채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최선영은 자신이 진수지를 찾기 위해 진장수에게 소송을 했던 것처럼 김마리도 같은 마음인가 싶어서 채우리를 김마리에게 보내야 할지 갈등이 생기는데 진수지에 대한 기억을 채우리에게 온전히 찾아주기 전에는 채우리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